여기 그 누구보다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오빠, 응? 나 이제 2달만 있으면 30이다. 벌써? 하긴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7년이 됐으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서 오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연서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 오랜 연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가 쏟아지는데요. 잠시 후 즐거웠던 데이트를 마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얼마나 애틋한지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준이 학교랑 학원 잘 다녀왔어? 응, 엄마. 잘했어. 들어가자. 엄마라니요? 그럼 윤서 씨 유부녀란 말입니까?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어디 갔다 해줘? 아, 나 장 보고 왔지. 자기 오기 전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나 씻고 올게.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인데 잊지 않았지? 일 끝나고 바로 갈게.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7년 동안이나 바람이라니요. 윤서 씨 참 뻔뻔합니다. 며칠 후 윤서 씨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애들 어디 좀 왔대? 아, 타러 간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마침 윤서 씨 부부가 도착했는지 하준이가 들어오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난 윤서 씨의 표정에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무슨들 앉아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한 윤서 씨의 어머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윤서 씨의 내연남인 김인 씨가 아닌가요? 가족 모임에 남편이 아닌 내연남을 데리고 나온 윤서 씨. 이 수상한 내연 관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여보, 나왔어. 어디 있어? 술만 마셨다 하면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진호 씨. 아내 윤서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여보, 내 친구 왔으니까 술상 좀 내와봐. 아니, 술이 어디 있어. 재수 씨, 죄송해요. 술은 됐고 오늘도 실례 좀 할게요. 야, 아유, 임마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아니, 한 잔 더 먹어. 아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진호 씨를 익숙하게 방으로 데려가는 인수 씨. 이 정도면 뭐 꽤 예의 바른 사람 같지만 남편의 친구를 보는 윤서 씨의 눈빛은 어쩐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나오는 윤서 씨. 무슨 일인지 무척이나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견딜 수 없다는 듯 집에서 빠져나가는 윤서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누군가의 집을 찾은 윤서 씨가 애타게 문을 두드립니다. 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건가 했더니 아하, 내연남 김인 씨였군요. 집에서와는 달리 김인 씨의 품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우는 윤서 씨. 설마 또 당한 거야? 네? 당하다니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씨. 오빠 안 돼. 오빠 이러면 안 돼. 나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냥 이혼하고 나랑 도망쳐 살자. 안 돼, 오빠. 우리 하준이 손가락질 받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나 하준이 클 때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참을게. 아무래도 윤서 씨의 결혼 생활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듯 싶은데요. 다음 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안일에 몰두하는 윤서 씨. 진호 씨는 지난밤 일은 꿈에도 모르는 듯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 김인 씨 아닌가요? 오빠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자. 윤서 씨와 불륜 관계인 김인 씨가 대체 여길 왜 찾아온 것입니까? 불안한데요. 그런데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 놀랍게도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 심지어 진호 씨가 김인 씨에게 존대까지 하는데요. 잠시 후 김인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어쩌다 알게 됐는데 전에 그렇게 밤마다 친구들 데려온다면서. 예, 뭐 동네 친구라도 자주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윤서 잘 좀 부탁할게. 밤마다 남편 친구 들락거리면 걔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 아니 그게 무슨... 부탁 좀 할게. 윤서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예. 네? 숙부라니. 그럼 윤서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과 불륜 관계였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윤서 씨는 3살 터울의 삼촌 김인 씨와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삼촌. 야, 냉장고가 이게 뭐야? 좀 잘 좀 챙겨 먹고 다녀. 너 자주 와주면 되지. 어차피 너 학교 되게 근처잖아. 안쓰러운 마음에 홀로 지내는 삼촌의 집을 자주 찾아왔던 윤서 씨. 나 갈게. 윤서야. 감기 걸려. 이거 입고 가. 그리고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삼촌이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게 된 것인데요. 삼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부담스러웠던 윤서 씨는 결국 삼촌 김인 씨와 연락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진호 씨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지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직후 진호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 왜 내 전화 안 받냐? 아니야, 여보. 그 진동으로 해놔서 못 받았나 봐. 못 받아?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무시라니, 왜 이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나까지 날 무시해? 아니야. 좋아. 여보.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사실 진호 씨는 거칠고 포악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에 절망한 윤서 씨. 그날 이후 윤서 씨는 매일같이 진호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윤서 씨는 늘 자신에게 다정했던 삼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결국 김인 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다시 삼촌을 찾아온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삼촌. 아니, 오빠. 잘 지냈어? 잠시 후 떨어져 지낸 만큼 할 이야기도 많은 두 사람. 하지만 윤서 씨는 삼촌에게 차마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너 이게 다 뭐야? 윤서 씨 팔에 든 멍자국을 본 김인 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혀서 그래. 이게 그냥 부딪힌 거라고? 너 사실대로 말 안 해?
폭행의 흔적을 들키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윤서 씨는 결국 김인 씨에게 지난 2년간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털어놨습니다. 너 당장 이혼해. 왜 네가 그러고 살아? 나 아이 있어, 오빠. 우리 애 아빠 없는 대로 키우기 싫어. 그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두 사람. 그렇게 삼촌과 조카 간의 금지된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온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내연남의 정체는 그녀의 외삼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남들 몰래 내연 관계를 이어왔지만 얼마 후 이들에게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 후 친구 인수 씨와 술을 마신 진호 씨. 아이고 오늘 또 만취로군요. 우리 3차 노래방 어때? 노래방 그러지 말고 너네 집 가서 마시는 건 어때? 우리 집? 오케이 콜! 가자! 그래 가자. 우리 집 어허 진호 씨 그새 숙부의 부탁을 잊은 것입니까? 그런데 인수 씨는 왜 굳이 친구의 집에 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남편의 친구를 본 윤서 씨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데요. 당신이 왜 또 아, 재수 씨. 서운하게 왜 이러세요? 일단 저는 이 녀석 좀 눕히겠습니다. 어째 인수 씨의 태도가 좀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는 왜 이렇게까지 인수 씨를 경계하는 걸까요? 잠시 후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진호 씨. 그런데 인수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친구가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는데요. 혹시 집에 돌아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인수 씨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건넌방으로 향합니다. 어딜 가나 했더니 거긴 윤서 씨 방 아닙니까? 다행히 윤서 씨가 문을 잠가둔 모양인데요. 재수 씨,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호 깨워서 다 말할 겁니다. 뒷일 제가 책임 못 져요. 예? 남편을 깨우겠다는 말에 결국 윤서 씨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아무래도 인수 씨에게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응? 평소처럼 조용하게 끝냅시다. 소리 지를 거예요. 다 깨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응? 근데 진호가 알면 내가 큰일 날까? 당신이 큰일 날까? 이럴 수가요. 지금까지 남편의 친구에게 없을 짓을 당했던 것이로군요. 며칠 후 윤서 씨가 삼촌 김인 씨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넌 나만 믿어. 알겠지? 고마워 오빠. 제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설마 두 사람 차인수에게 보복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최대한 얼굴을 숨긴 채 다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윤서 씨와 김인 씨. 짐까지 챙긴 걸 보니 아무래도 멀리 떠나려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하고 엄마가 따라가. 그때 누군가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섭니다. 왜 그러시죠? 화요에서 이김희 씨 맞죠?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란 말에 황급히 달아나는 두 사람. 하지만 이내 잡히고 맙니다. 대체 이 두 사람 무슨 짓을 했기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나요! 이거 나요! 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어윤서 씨, 당신을 유진호 사장님으로 체포합니다. 이리 오세요. 네? 그럼 윤서 씨와 김인 씨가 진호 씨를 살해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일주일 전 퇴근을 하던 차인수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 차인수를 끌고 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허윤서의 삼촌이자 내연남인 이기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차인수가 허윤서에게 몹쓸 짓을 하자 자신이 직접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이기민의 정체를 몰랐던 차인수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인수는 예상치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기는데요. 바로 이기민과 조카 허윤서의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본 차인수. 뭐야, 내연남이 있었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진호야, 난데 내가 우연히 뭘 좀 봐서 일단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낼게. 너무 놀라지는 말고. 차인수가 진호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준 것입니다. 아내와 숙부의 기막힌 관계를 알게 된 진호 씨. 그 길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차인수가 진호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준 것입니다. 아내와 숙부의 기막힌 관계를 알게 된 진호 씨. 그 길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직접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는 진호 씨.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윤서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뭐야? 심지어 서로를 감싸주려는 두 사람의 행태에 진호 씨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막상 남편에게 자신과 삼촌의 관계를 들키자 허윤서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그 더러운 짓거리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려줄 테니까 각오해. 이런 미친 것들.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진호 씨의 말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호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며칠 후 남편의 술에 미리 수면제를 탄 허윤서. 그녀의 계획대로 진호 씨는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삼촌 이기민에게 전화를 거는 허윤서. 잠들었어. 빨리 와. 그러자 이기민이 둔기를 갖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이미 며칠 전 허윤서와 미리 계획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조카 사위이자 남편인 진호 씨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의 잔혹한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자동차 운전석에 옮기고 차를 이동시켜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외숙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아내를 향한 남편 약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두 사람은 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잠든 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꼬리가 붙잡혔고 두 사람은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숨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여자가 그렇게 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요. 아니 그게 삼촌이라는 사람의 말씀입니까? 아니 둘이 애초에 내연 관계만 아니었어도 다른 해결책을 찾았겠죠. 안 그래요? 오빠 미안해. 내가 7년 전에 찾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빠 인생까지 망쳐서 미안해. 금기된 사랑에서 시작된 이들의 범행은 결국 무기징역이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7년 전 두 사람이 사랑이란 유혹의 바퀴에 말려들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